이봐요, 노인네.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높은 톤으로 외치던 남자의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회색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박 과장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입구에 서 있는 노인과 어린 소녀를 번갈아 보며 소리쳤다. 그의 뒤쪽으로는 아직 정식으로 개장하지 않은 부산의 한 박물관 로비가 펼쳐져 있었다. 광택이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이며 새로 단장된 벽에 걸린 현대적인 조명들이 주위를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공간에 낡은 점퍼에 바랜 모자를 눌러 쓴 69세 노인과 손을 꼭 잡은 꼬마 아이가 서 있으니 마치 정갈하게 차려진 무대에 무심코 난입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저기요, 저희가 조금 일찍 온 것 같기는 한데. 노인은 점잖게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에 분명 예의가 담겨 있었지만 박 과장은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일찍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 관람객은 아직 출입 금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내부 행사 때문에요. 박 과장은 한껏 강조하듯 내부 행사라는 말을 또렷이 뱉었다. 조그만 손을 잡고 있던 손녀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올려다 봤다. 할아버지, 우리 잘못 들어온 거야? 노인은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수진아. 그냥 여기 관계자분이 조금 바쁘신가 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박 과장을 바라보았다. 전 단체 관람 날짜를 잘 확인하고 왔습. 오늘 오전에 일반 손님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럴 리가요. 제가 박물관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박 과장은 코웃음을 쳤다. 혹시 정보를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니 돌아가 주시죠. 노인은 주변을 살피며 조금 전 스쳐 지나갔던 안내 데스크 직원을 떠올렸다. 그 직원은 분명 오늘 특별 이벤트가 오후 3시부터 시작되지만 오전 관람은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던 터였다. 하지만 혹시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싶어 망설이던 차, 아이의 손을 잡은 차에 다시 한번 조용히 물었다. 죄송하지만 제가 들은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박 과장은 짜증스러운 듯 손을 휘저었다. 필요 없습. 이곳은 오늘 오전에 내부 직원 교육과 준비 작업이 있어서 외부인 출입이 어렵다고요. 그러니 당장 나가주세요. 이때 어디선가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스태프 복장을 한 젊은 직원 두어 명이 뒤쪽에서 수근거렸다. 저런 허름한 차림으로 어떻게 이 비싼 박물관에 들어오셨나 몰라. 그러니까 말이야, 할아버지가 잘못 찾아온 거겠지. 그런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노인은 들은 채만 채였다. 수진이가 천진난만하게 할아버지, 정말 돌아가야 해요? 하고 묻자 노인은 살짝 미소 지으며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잠시만 기다려보자. 혹시 우리가 착각했으면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면 되니까. 하지만 박 과장은 뒤로 돌아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경비원, 여기 불법으로 들어온 분들 좀 안내해드리세요.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직원들은 그제야 노인과 아이 쪽으로 시선을 몰렸다. 노인은 차분한 표정으로 하지만 눈가에 서린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얘기했다. 죄송합니 제가 듣기로는 오전에도 일부 전시관이 열린다고 했는데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됐다면 바로 돌아가겠습니다만 확인만 부탁드려요. 그러나 박 과장은 완강했다. 확인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괜히 시간만 뺏지 마시고 돌아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아 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다른 직원 몇몇도 오늘은 내부 행사 때문에 라며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짧은 순간 노인과 손녀 사이에 묘한 어색함이 흘렀다. 마치 한껏 화려하게 빛나는 장소가 그들을 완전히 배척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래도 혹시 노인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수진이가 작은 손으로 노인의 셔츠 소매를 살짝 당겼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멋진 그림이랑 조각이 많다고 했잖아요. 나 그거 보러 오고 싶었는데 박 과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콧김을 훅 내쉬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관에는 귀한 작품들과 빈티지 소장품들이 많아서 함부로 아무나 들여보내긴 어렵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아무런 반박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 할 말이 남아있는 듯한 빛이 어렸다. 그러다 무심코 시선을 전시장 쪽에 두었다. 최근에 개조했다고 들은 오래된 건물 일부가 보이는 곳이었다. 창문과 근처에 오래된 전시물들이 겹겹이 포개져 있는 모습이 언뜻 눈에 들어왔다.
그러자 노인의 얼굴에 순간 걱정스러운 기색이 어렸다. 마치 뭔가 불편해 보이는 지점이라도 발견한 듯했다. 그러나 박 과장은 이미 노인의 표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한번 경비원을 부르려는 듯 손짓을 했다. 경비원, 어디 갔어요? 이분들 안내 좀 하시라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명령조였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말씀드릴 게 없어 보이는데요. 박 과장은 노인의 말을 끊고 말했다. 밖에서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오후에 다른 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이라면 화재 안전 점검 같은 것도 확실히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좀 화재 안전 점검이라뇨? 박 과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노인을 노려봤다. 지금 저희 내부 담당자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 불필요한 이야기는 삼가 주시죠. 노인은 차마 더 얘기하지 못하고 아이의 손을 잡은 채 뒤로 물러났다. 그가 손녀에게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수진아, 괜찮다. 우리가 못 보고 가게 되면 조금 아쉽지만 다른 데도 구경하자. 그러면서도 그는 슬쩍 전시 공간 벽에 붙은 안내판과 소화기 위치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기 불나면 어떡해요? 수진이가 갑자기 난데없는 질문을 던졌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일하던 데서 불날 뻔했다고 들었는데. 노인은 얼굴에 짧은 미소를 떠올렸다. 예전에 할아버지는 불 나는 걸 막는 일을 했었지. 이 박물관도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을 거야. 다만, 조금 확인하고 싶긴 하구나. 무슨 확인이요? 수진이가 다시 묻자 노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몰라도 돼. 괜찮단다. 그들을 지켜보던 박 과장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정말 고집이 세시네. 빨리 나가주시면 좋을 텐데. 주변 직원들도 노인과 아이를 힐끗힐끗 보며 동조했다. 요즘은 정말 아무나 들어오는 모양이야. 그러게 이 박물관 정도면 좀 격이 있는 곳 아니었나?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천천히 로비를 살피다가 한쪽으로 나 있는 출구를 향해 발을 옮겼다. 수진이는 여전히 아쉬운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노인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걸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 그는 최대한 매너를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박 과장의 귀에 분명히 들렸다. 불시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네만. 노인은 낮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뭐라고요? 박 과장이 들릴 듯 말 듯한 한마디에 반응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손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듯 했다. 로비에는 일순간 어색한 정적이 흐르더니 박 과장은 코웃음을 치며 직원들에게 돌아섰다. 저런 분들은 괜히 소문이나 낼까 걱정이네요. 빨리 행사 준비 계속 진행하세.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모두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노인과 아이는 건물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안내데스크 뒤편에서 어떤 직원이 헐레벌떡 달려오며 외쳤다. 잠깐만요. 혹시 관람하시러 오신 분이세요? 노인은 살짝 돌아보았다. 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은 관람이 안 된다 하셔서요. 데스크 직원은 뭔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원래 오전엔 소수 인원이면 관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기 박 과장님 말씀은 또 다른가 봐요. 일단 제가 확인해 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그 순간 이미 문 밖으로 거의 나와 있던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습. 아이가 좀 실망하긴 했지만 다른 곳도 많으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 그런 그의 목소리에 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손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른 아침의 부산 거리는 맑은 햇살로 가득했다. 박물관 앞은 비교적 한산했으나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버스에서 내리는 단체 관람객도 슬슬 보이기 시작했다. 노인은 수진이와 함께 근처 벤치에 잠시 앉았다. 손녀가 풀이 죽은 채로 묻는다. 할아버지, 진짜 못 봐요? 혹시 조금 기다려보면 달라질지도 몰라. 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노인은 수진이를 토닥이면서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언가 마음 한편에 걸리는 듯 했다. 수진아, 혹시 너 아까 그 전시관 쪽에서 이상한 냄새 같은 거 맡았니? 응? 아니, 그런 건 못 맡았는데.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노인은 혼잣말하듯 낮게 중얼거렸다 하긴 그냥 내 기분 탓일 수도 있지. 낡은 곳이면 약간 퀴퀴한 냄새가 나기도 하니까. 그치만 이곳은 새로 단장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무심코 지나가던 박물관의 다른 경비원 한 명이 노인과 아이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그냥 지나갔다. 마치 이들이 아직 박물관 주변에 있는 게 달갑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여기서 조금만 더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자. 알았지? 노인은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뭔가 마음이 쓰이는 게 있음을 눈치챘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다. 그렇게 둘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약 10여 분쯤 지났을 무렵 건물 안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무슨 냄새 안 나요? 이상한 타는 냄새 같은 게 곧이어 작은 소란이 일어나는 듯 보였다. 몇몇 직원들이 황급히 로비를 가로질러 어딘가로 달려가고 뿌연 연기가 어슴풀의 복도 쪽에서 피어오르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쳤다. 아, 할아버지, 불인가 봐요. 수진이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다. 노인의 표정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수진아, 여기서 기다려. 할아버지가 잠깐 다녀올게. 노인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박물관 안으로 뛰어들었다. 조금 전만 해도 자신을 밀어내던 직원들이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고 있었다. 어르신,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소리쳤지만 노인은 이미 그 소리를 들을 겨를도 없었다. 그는 예전 버릇 그대로 복도의 벽을 따라 배치된 소화기의 위치부터 확인했다.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이 많지 않은 옛날 전시품 보관 구역 쪽에서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역시 노인의 얼굴에는 걱정과 동시에 어느 정도 확신이 깃들었다. 그리고 그는 가장 가까운 소화기를 재빨리 잡아들었다. 저기요. 지금 위험해요. 한 직원이 부르짖었지만 노인은 안정된 손놀림으로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연기가 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갔다. 박 과장과 여러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지만 노인은 낮게 자세를 낮추어 연기가 더 짙어지는 지점을 파악했다. 마침 전시관 구석 쪽에 낡은 전기 배선이 위치해 있었는데 거기서 스파크가 튀고 있는 듯 보였다. 불이 여기서 시작된 것 같네. 노인은 큰 소리로 외치고 곧바로 소화기를 분사하며 초기 진화에 나섰다. 연기가 점점 퍼져나갔지만 노인의 동작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이 일을 수십 년을 해온 사람처럼 침착하고 정확했다. 다들 떨어지세요. 외부 전원 차단하고 여기 전시품 옮길 수 있으면 빨리 옮기고. 직원들은 놀랍게도 노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 과장도 순간 당황하며 저 알겠습니다 하더니 근처 전원 스위치를 끄고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빨리 소장품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그리고 방화문은 닫고 환기구도 열어. 노인은 다른 소화기도 옆 직원에게 건네며 여기 같이 뿌립시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몇 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불길은 더 이상 크게 번지지 못하고 진화되었다. 스프링클러까지 작동했더라면 전시품에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히 빠른 소화기 사용 덕분에 상황이 일단락되었다. 자욱한 연기가 서서히 가라앉자 박물관 내부는 일시적인 정전처럼 조명이 약해지고 직원들은 다들 기침을 해대며 여기저기 주저앉아 있었다. 그중 박 과장은 땀과 먼지에 범벅이 된 채 헐떡거리면서 노인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아니, 어르신께서 어떻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대응하신 겁니까? 노인은 소화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답했다. 예전에 불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진화하는 일에 관련된 일을 했습. 화재 안전 점검원으로 10수년 넘게 일했지요. 부산 소방서와 협력도 자주 했고요. 그제야 박 과장의 얼굴에 경악과 미안함이 교차하는 빛이 스쳤다. 정말요? 아까 제가 전혀 몰랐습 죄송합니. 옆에서 피난 유도 등을 다시 켜던 다른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럼 혹시 언론에서 한번 다룬 적 있는 분 아니세요? 옛날에 어떤 큰 창고 화재에 막으셨던 분이 노인은 고개를 옆으로 살짝 저었다. 그 정도로 크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고 그냥 시청 소속으로서 화재 안전을 여러 해 담당했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반짝이는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던 젊은 여성 직원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제가 옛날 기사에서 뵌 것 같은데 뿌연 연기가 아직 남아있는 복도에서 그녀는 눈물로 젖은 눈을 닦으며 화면을 살폈다. 맞아요. 여기 사진 조금 다르긴 한데 이분이랑 되게 비슷해 보여요. 김춘식 씨 맞으세요? 노인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춘식이 제 이름이긴 합니다. 정말이군요. 그 직원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기사에 보면 90년대 후반에 대형 상가 화재를 미리 감지하고 빠르게 대피 지시를 해서 인명피해를 거의 막아냈다던데 다른 직원들도 스마트폰 화면을 넘겨보며 와, 진짜네 하고 감탄을 터뜨렸다. 기침을 멈추지 못하던 박 과장은 얼굴이 벌개진 채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제가 정말 큰 실례를 저질렀습. 여기 안전 문제를 지적하시려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군요.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아님니 어차피 지금은 현직이 아니니까요. 저도 자칫하면 사고를 낼 수 있었는데 다행히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셔서 큰 피해 없이 막은 겁니. 그리고 그는 미안함을 느끼는 직원들에게 피해 상황 더 커지지 않도록 다들 안전 수칙부터 확인해 보세요라며 차근차근 지시를 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노인과 아이를 쫓아내려던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거나 구석에서 쭈뼛거리며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제야 누군가가 그 손녀분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던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었다. 수진이요? 아마 괜찮을 겁니. 내가 들어갈 때 가만히 벤치에서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김춘식은 헐떡거리던 숨을 고르며 바깥 출구로 달려나갔다. 안에 있는 직원들은 바닥을 정리하고 연기를 내보내고 소화전을 다시 점검하느라 분주했다. 바깥 벤치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을 내다보던 수진이가 서 있었다. 김춘식이 모습을 보이자 아이는 곧장 달려와 그를 꽉 안았다. 할아버지, 다친 데 없어요. 걱정 마, 다 괜찮아. 김춘식은 수진이를 안심시키며 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 연기가 났는데 할아버지가 무사히 불을 껐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예전에 불 막는 일을 했다고 하더니 오늘도 그런 거예요? 김춘식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그런 일을 했단다. 그 사이 박물관 직원 여러 명이 건물 밖으로 나와 김춘식 쪽으로 다가왔다. 그들 중에는 박 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연기에 그을려 얼굴이 엉망이었지만 한 걸음에 달려오더니 허리를 굽혀 사죄했다. 정말 죄송합니. 아까 저희가 어르신을 푸대접했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그러게 말입니. 아까 저희가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되게 쌀쌀맞게 구박했는데 정작 어르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김춘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 얻다 아님니. 누구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었을 겁니. 저는 그냥 운 좋게도 옛날 직업 덕분에 익숙했을 뿐이고요. 그렇게 겸손해 하지 마세. 기사 검색해보니 진짜로 엄청나신 분이시던데요. 젊은 여성 직원이 스마트폰 화면을 흔들어 보였다. 여기 보면 5건 이상의 화재 위기를 사전에 점검해서 막아냈다고 전설의 안전점검원이라고 별칭도 있고 전설이라니 말이 좀 과장됐네요. 김춘식이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전 다만 많은 분들께서 그때그때 협조를 잘해주셔서 한 일이에요. 하지만 직원들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인에 대해 수군거리며 낮춰보던 그들이 이젠 경호에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분명했다. 아니, 근데 왜 은퇴하신 뒤 이렇게 조용히 지내셨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박물관이나 시설에서도 충분히 모셔가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김춘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제가 정년을 앞두고 몸이 조금 안 좋아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고, 지금은 손녀와 함께 여러 곳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쉬엄쉬엄 살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방긋 웃으며 맞아요. 할아버지는 늘 느긋하게 사는 게 좋다고 해요. 너무 치열하게 살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고도 하고요. 그러자 박물관 직원들이 정말 좋은 말씀이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박 과장은 여전히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내 결심하듯 한 걸음 다가와 다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너무 격식만 따지고 할아버지를 아무 근거 없이 무시했습. 여기는 문화재나 고가의 전시품이 많아서 경계가 심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예의 있게 대했어야 했는데 제 편견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김춘식은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과장님께서도 일에 대한 책임감이 크셔서 그랬겠지요. 이제 별일 없으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만약 저희가 어르신 말씀을 조금만 일찍 들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사실 이쪽 전시관에 전기 배선이 오래됐다는 보고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내부 공사하면서 검토가 지연됐거든요. 박 과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한 건 제 불찰입니다. 주변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작게 한숨을 쉬거나 미안하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맞아요. 저희도 그 보고가 있던 건 몰랐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으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오후에 일반인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도 사실인데 과장님이 헷갈려서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한 직원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다. 그러자 박 과장이 다시 한번 김춘식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 제가 먼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어르신을 돌려보내려고만 했네요. 그러자 수진이가 가만히 물었다. 그럼 우리 이제 안에 들어가서 구경해도 돼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직원들은 민망함이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죠. 그리고 소방차가 곧 도착할 텐데 그 후에 상황 점검이 끝나면 안심하고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안내해 드리겠습. 젊은 직원이 서둘러 답했다. 박 과장도 거들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모시겠습. 어린이에게도 안전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 조치부터 확실히 하고요. 이윽고 소방차가 도착해 화재 상황을 확인했고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조기 진화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소방관들도 김춘식의 신속한 대처를 칭찬했다.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불길이 잡혔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춘식은 겸손하게 머리를 긁적이며 몇 분만 늦었어도 훨씬 번졌을 거예요. 여긴 소장품도 많고 또 건물이 일부는 오래됐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박물관 측은 즉각 전기 배선을 비롯한 안전 문제를 재점검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 박 과장은 진지하게 약속했다. 노인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려는 모습도 보였고 괜찮으시다면 저희랑 미팅을 한번 가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김춘식은 고개를 저으며 전 이미 은퇴했답니 아마 지금도 충분히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옳다고 봅니 하고 답했다. 그래도 혹시라도 필요하면 저희가 연락드려도 될까요? 과장님도 여기 있는 직원들도 어르신 경험이 정말 귀중하다고 하시는데 젊은 직원은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혹시 진짜 급한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드리도록 하겠습. 김춘식은 한 걸음 물러선 듯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다. 화재 진압 후 로비가 다시 정리되고 박물관 안은 약간의 화재 흔적과 그을음 냄새가 남았지만 구조적으로 큰 손상은 없었다. 직원들은 서둘러 환기를 시키고 관람객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준비했다. 안전 점검이 끝나자 박 과장은 김춘식과 수진이를 박물관 안으로 모시며 한 번 더 사과했다. 정말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 어르신께서 불을 끄고도 저희에게 역으로 감사하다고 하시다니 너무 죄송스럽습. 앞으로는 결코 사람을 외모나 신분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 박 과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김춘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편으로는 전시관 문에 붙은 화기 엄금 표시와 비상대피 안내도를 재차 살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시면 되죠. 사과도 여러 번 하셨으니 저야 괜찮습니다. 직원들도 잇따라 말을 보탰다. 제가 아까 사실 할아버지 옷차림 갖고 험담했어요. 죄송합니. 저도 분위기 휩쓸려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제 많이 배웠습.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러자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 매일 아주 평범하게 보일지 몰라도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훌륭하다고 말해 주셨었죠. 박 과장과 직원들은 그 말에 다시금 머쓱해하며 웃었다. 김춘식은 아이를 보며 그렇지, 누구나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지라고 조용히 덧붙였다. 박물관 내부를 한 바퀴 둘러보는 동안 직원들은 그간 준비해왔던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다. 여긴 부산 근현대사 자료들인데요. 이건 일제강점기 때 사용되던 소방펌프 모형이랍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장비죠. 설명을 듣는 김춘식의 눈이 반짝였다. 아, 이런 게 있군요. 우리나라 소방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라니 참 뜻깊네요. 박 과장도 한 걸음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잠시 쑥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근데 어르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일 하시다가 은퇴 후에는 왜 다시 일하지 않으신 건지 혹시 사연이 있으신가요? 김춘식은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옛 소방 펌프 모형 앞에 서서 과거를 떠올리듯 눈을 감았다. 제 아내가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오랫동안 병원 치료가 필요했고 혼자 나이 많은 몸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게 힘들었을 겁니. 그래서 제가 은퇴 후에는 아내 곁에 있어주고 싶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지내다가 손녀도 돌봐야 했고요. 주변 사람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분은 지금은 어떠신가요? 김춘식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1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 근데 그 기간 동안 저도 많은 생각을 했죠. 내가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아내와 아이들에게 정작 해준 게 뭐였나? 그래서 은퇴 후에는 남은 가족에게 시간을 많이 쏟기로 결심했습. 손녀와 함께 추억을 만들면서 사는 게 제게는 새로운 행복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에 직원들은 숙연해졌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하늘에서 보시면서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고맙습. 김춘식은 작게 웃으며 다시 전시품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진이는 할아버지 곁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며 예전엔 바빠서 한 번도 제대로 못 봤던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싶어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게 참 소중하더군요. 정말 멋진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 박 과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괜히 성공이라는 틀에 갇혀서 현재 누리는 것들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마습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어디서 행복을 찾느냐의 문제니까요. 김춘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다른 직원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저희도 일에 치여 살다가 정작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부족했는데 오늘 어르신 만나서 많은 걸 배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지금이라도 깨달으셨다면 늦지 않은 겁니. 김춘식이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예전에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을 몰랐어요. 가족을 돌보는 걸 뒤로 한 채 밖에서만 애를 썼거든요. 그러다 큰 후회를 했습니다. 작은 한숨으로 말을 잇던 그는 손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이젠 수진이와 함께 더 시간을 잘 보내고 싶어서 여기저기 구경 다니는 중이죠.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시장이든 우리가 발로 걸으며 만나는 모든 곳이 인생 공부더군요. 그 말을 듣던 박 과장은 뭉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죄송합니. 눈시울까지 살짝 붉어 보였다. 과장님, 너무 그러지 말아요. 김춘식은 그를 위로하듯 말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든 나이 많은 분들이든 먼저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면 되죠.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여성 직원이 작게 박수를 치며 말했다. 네, 모두가 합심해서 지금처럼만 안전수칙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이번에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전시장 안 여기저기서 관람객들도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다. 오전에 이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던 단체나 개인들이 슬슬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은 연기가 조금 남은 로비를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직원들의 안내를 받고 무사히 전시를 관람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거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수진이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여기 유물 전시가 엄청 많네요. 그래, 보러 가자. 김춘식은 손녀와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느새 박 과장과 직원들은 노인과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고
필요한 설명을 최대한 정성껏 해주려 애쓰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무시당했던 김춘식과 손녀가 이제는 모든 이에게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춘식은 과하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저희는 그냥 일반 관람객으로서 편하게 둘러보고 싶습.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닙니?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는 드려야죠. 박 과장은 손수 박물관 지도를 건네며 중요한 유물들이 있는 지점을 설명했다. 아마 할아버지께서 옛날 소방 관련해서도 흥미를 가질 만한 자료가 뒤쪽에도 있습. 근대식 소화 장비나 사진 자료들이에요. 오, 그거 좋네요. 우리 수진이가 그거 구경하면 좋아할 거야. 알록달록한 옛날 소방차 모형도 혹시 있나요? 김춘식이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네, 있습. 아마 아이도 매우 좋아할 거예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박 과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약간 놀랐다. 항상 딱딱하고 권위적이던 그의 태도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다 한참 설명을 마친 뒤 잠시 휴게 공간에 들어서자 박 과장은 작게 한숨을 쉬고 김춘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오늘 느낀 게 많아서. 네, 뭔데요? 김춘식은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며 물었다. 사실 저는 늘 목표를 높게 잡고 직원들에게도 완벽을 요구해왔습. 이 박물관을 부산 최고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정작 사람 간의 배려나 기본적인 존중은 뒷전이었던 것 같습.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진짜로 추구하는 게 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음, 김춘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답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이 가진 꿈이나 목표가 귀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다치게 하면서까지 달성하는 건 좋은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 요즘 들어 저도 집에만 가면 허전하고 가족에게 소홀했던 걸 후회하게 돼요. 그런데 또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자연스레 다시 예전 태도로 돌아가곤 했죠. 그럴 때마다 조금씩 멈춰 서서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고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요. 박 과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결심을 굳힌 듯한 얼굴로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 저는 지금이라도 직원들과 좀 더 인간적으로 소통하고 방문객 한 분 한 분도 귀하게 모실 수 있는 관장이 되고 싶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젊은 여성 직원이 작게 박수를 쳤다. 와, 과장님. 아니, 곧 관장님이 되실 수도 있죠.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오늘 이분 덕분이지. 김춘식 어르신이 없었다면 난 아마 여전히 똑같이 굴고 있었을 거야. 박 과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감사할 것 없어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을 통해 배우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과장님도 언젠가 깨달을 순간이 분명 왔을 겁니. 김춘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휴게 공간 맞은편에서는 수진이가 안내 직원과 함께 오래된 소방차 모형을 신나게 구경하고 있었다. 직원은 열심히 설명을 곁들이고 수진이는 귀여운 목소리로 우와, 정말 멋지다를 연발하고 있었다. 수진이가 참 밝고 예쁘네요. 박 과장은 그것을 바라보며 말했고 김춘식은 흐뭇하게 웃었다. 저 아이가 있어서 전 매일 감사하게 지냅니.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죠. 덕분에 저는 인생 후반에야 뭔가 새로운 걸 배웁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시선을 갖게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노력해 봐야겠네요. 박 과장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시각 정리를 마친 직원들과 몇몇 관람객들은 이미 소방관들이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사건 경위를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저 노인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데 어디 계신 거지? 내가 조금 전에 봤는데 내부에서 전시 관람 중이시더라고. 소문이 퍼지자 모두들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어 했다. 한참 뒤 수진이가 소방차 모형을 다 구경하고 돌아오자 김춘식은 자, 이제 충분히 봤으니 나가볼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여러 직원들이 달려와서 가시기 전에 뭐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습. 저희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나 간단한 음료라도 라고 제안했다. 김춘식은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다. 아이고, 괜찮습. 저희는 다른 장소도 구경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충분히 호의도 받았고요. 그러자 박 과장이 직접 나섰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 이렇게라도 보답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춘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음료 정도만 가볍게 부탁드릴게요. 아이도 목이 마를 테니까. 결국 세 사람은 카페테리아 구역으로 이동했고 직원들은 우르르 따라왔다. 마치 귀빈이 온 듯 잔뜩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커피와 주스를 주문해 자리에 앉자 박 과장은 한 번 더 사과의 말을 꺼냈다. 사실은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때 옷차림이랑 분위기가 왠지 잘못 찾아온 분 같다고만 생각했습. 제 스스로 굉장히 속물적이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니 부끄럽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 뒤에 더 알아보려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춘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어려서는 꽤 편견이 많았어요. 겉으로만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겠다고 속단한 적이 많았죠. 살아가면서 조금씩 깨우쳤을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예전에 제가 배운 것보다 훨씬 깊은 가르침이 느껴집니 박 과장은 진지하게 표현했다. 옆에서 다른 직원들도 큰 고개짓을 했다. 네, 저희도 반성하게 돼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과찬입니. 저는 그저 제가 걸어온 길에서 얻은 걸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김춘식이 웃으며 말하자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쪽으로 기대왔다. 할아버지가 다 맞아. 할아버지 말 늘 멋져요. 그렇게 한동안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다. 직원들은 지금까지의 오해를 풀고 진심 어린 종영과 감사를 표현했다. 박 과장 역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김춘식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거듭 밝혔다. 시간이 흐르고 카페테리아 창밖으로는 오후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제 슬슬 가야겠다. 다른 곳도 구경해야 하니까. 김춘식이 일어나자 직원들이 다 함께 일어섰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입구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들은 출구 근처까지 동행했고 그곳에서 박 과장은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정말 큰 가르침을 받았습. 화재가 일어나서 큰 소동이었지만 이 계기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깨닫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김춘식은 박 과장의 손을 살짝 잡으며 웃었다. 앞으로 더 좋아지실 거예요. 이 박물관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으면 좋겠습. 그리고 오늘 일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 깨달은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니까요. 네, 맞습. 그리고 혹시 다음에 또 시간이 되시면 방문해 주세요. 이번엔 제가 미리 안내해드리고 안전점검도 제대로 해둔 상태에서 편하게 모시겠습. 박 과장의 목소리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조습 수진이도 여기 많이 좋아하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올 수 있으면 오자꾸나. 김춘식이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고 수진이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때 또 멋진 전시물 보고 싶어요. 직원들은 떠나는 김춘식과 수진이를 배웅하며 하나같이 밝은 표정을 지었다. 다른 방문객들도 노인이 오늘의 영웅이라는 소식을 들어서인지 고개를 숙이거나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아, 정말 대단하세. 덕분에 우리도 무사했어요. 그러나 김춘식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네. 박물관을 나서는 길에 수진이가 신나서 말했다. 그래, 사고 없이 마무리되어서 다행이지. 그리고 할아버지도 실은 좀 긴장했단다. 김춘식이 솔직하게 말하자 수진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진짜요? 그럼? 불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번질지 모르니까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잘 막았잖니. 김춘식은 손녀의 손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앞으로도 혹시 어딜 가든 안전에 대해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 두면 좋아. 응, 알겠어요. 나도 나중에 혹시 불이 나면 할아버지처럼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수진이가 의기양양하게 묻자 김춘식은 부드럽게 웃었다. 너도 마음만 먹으면 할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둘은 밝은 햇빛 속으로 걸어 나갔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박물관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오늘의 일을 수습하며 안전 매뉴얼을 재정비했고, 관람객들은 평소보다 더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전시를 즐겼다. 모두가 한 노인의 숨은 재능과 진심 어린 충고의 감명을 받은 것이다. 그날 오후 박 과장은 창문 너머로 떠나는 김춘식과 손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직원들과 관람객을 배려한다는 것,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자. 그 다짐은 작은 씨앗처럼 박물관 내부에 심겼고, 직원들의 태도 역시 눈에 띄게 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더욱 편안하고 친절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오늘 소방점검 출신의 69세 노인 김춘식과 그의 손녀가 불씨를 막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 사건이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도 누군가를 외모나 지위만으로 판단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반대로 당신이 가진 소중한 재능이 있는데도 다른 이들로부터 제대로 존중받지 못해 속상했던 순간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다.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자기만의 재능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 어떤 이의 외형이나 말투에 낯설어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마음을 열어 다가가 보면 전혀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인생의 지혜는 때로는 거칠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막상 드러났을 때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힘이 있으니까.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그건 안 될 거다, 너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주눅 들지 않았으면 한다. 세상은 넓고 아직 숨겨진 재능들이 수없이 많다. 누가 어떻게 빛날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숨은 잠재력을 인정해주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배려하고 공감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작은 변화가 크게 번져나갈 수 있다. 부디 이 글을 읽은 후 당신에게도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기를 기원한다.